자, 오늘은 3개년 평가원 기출 중에서 이제 25학년도 9월, 즉 24년 9월에 치러졌던 고등학교 4학년 모평에 수록된 작품 보도록 할게요. 18번, 21번이고요. 해당 작품은 이제 고전 산문입니다. 고전 산문. 너희들이 고전 산문도 좀 어려워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부터 A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문제화된 부분이 나왔어요. 그쵸? 뭐 제1회 봄놀이라고 해가지고 오작교에선 설랑이 봄바람에 취하고 버드나무 언덕에선 가인이 그네를 뛰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설랑이라고 할 때 저 랑이라고 하는 건 약간 남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가인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여인 그네를 뛰는. 그래서 보면 광활루기는 작품 전체의 제목이다 라고 해서 작품 전체의 제목을 일단 먼저 소개하고 있고, 광활루기 이거 살짝 분석해보자. 뭐 플러스 뭘까? 광활루 플러스 기일 거예요. 광활루 고전에서 루 나오면 너희 어떻게 읽을 거야? 어떻게 볼 거야? 누각이에요. 누각. 누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좀 약간 높은 건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높은 건물? 누각?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누각이라고 하는 건물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뭐 루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나온 김에 뭐뭐 땡땡 정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만약에 뭘까? 이건 뭘까? 벽이 없는 기둥으로만 구성된 정자라는 건축물이에요. 이 정자라고 하는 건축물이 보통 어디에 지어질까? 보통 산에 이렇게 지어져요. 오케이? 그럼 왜 산에 지어질까? 산은 일단 높죠, 그쵸?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자연의 공간이죠. 벽이 없어요. 여기서 벽, 눈에 거슬리는 것 없이 벽으로 막혀있지 않고 뭘 감상할 수 있는 장소일까?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뭐뭐 정에 대한 노래. 그래서 뭐뭐 땡땡 정, 땡땡 정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정자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어떤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문학작품일까? 자연 친화, 자연의 풍요, 흥취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오케이? 딱 제목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옆에 만약에 작자 이름 나와 있어요. 그럼 양반 사대부의 자연 친화적인 노래겠구나. 이 자연의 흥취, 풍요 즐기면서 우리한테 어떤 사대부로서의 어떤 의식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지. 대표적인 작품이 면, 앙, 정, 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면왕정이라고 하는 정자에서의 노래예요. 역시 자연 친화, 풍류, 흥취 이런 것들 노래하는 작품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누각이라고 하는 건축물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해봤고, 어쨌든 광활루기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광활루가 없었더라면 가정 상황이네.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을 것이요. 이도린 뭐라고 잡을래? 인물이라고 잡아야 되죠.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다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요. 결국 광활루가 있었기 때문에 이도린이라고 하는 인물과 춘향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둘이 만약에 만나지 못했더라면 8화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무엇을 바탕으로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탄생할 수 없다. 광활루기라고 하는 8화로 구성된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광활루기라고 하는 작품은 이 광활루를 매개로 해서 춘향과 이도린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나는 그러한 사건을 담은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주인공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공간적 배경까지 뭐 소개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활루 하나가 공중에 솟구쳐 있었기에 아까 누각이니까 누각 높은 건물이라고 했었죠. 이도린이 놀러 갈 수밖에 없었고, 저 건물은 뭐야? 저 건물 예쁜데? 저기 한번 놀러 가보자.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8월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일단 A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광활루기라고 하는 작품이 어떤 공간적 배경에서 어떠한 인물이 만나는 그러한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걸 일단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한테 제시할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그런 내용, 해설의 내용 뭐 이렇게 담겨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 A 부분이 끝났고 중력 다음에 그네 뛰는 모습을 이도린이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앞에 어지러우며 김한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말했다 라고 해서, 지금 이도린이라는 인물이 김한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작품의 본문이 제시됐어요. 본격적으로 작품의 본문이 제시가 됐지.
그럼 아까 A 부분에서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은 이미 뭐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A 부분에 대해서 A 부분과 같이 작품에 대한 해설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은 끝났기 때문에 A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한 광활룩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어떠한 작품이다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본문에서 설명한 그 내용을 작품의 본문의 내용과 연계해서 선택지문을 구성할 수도 있겠지. 그치? 한번 가보긴 해보자. 뭐 A 문제. A의 어떤 기능, 역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일단 21번인데 보기를 참고해요. A 그리고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기억 아직 못 만났어요. 그쵸? 보기 박스에 광활루기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A에서는 19를 활용하여 A를 통해 회의의 주요인공한 광활루를 소개하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본문 내용까지 보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는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본문 가볼게. 자, 우리가 고전 산문, 뭐 소설이라면 인물, 사건, 배경 잡기로 했었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잡는다는 게 무엇을 잡는다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 인물이 어떠한 사건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또 인물은 여기서처럼 뭐 할 수 있어요? 말을 할 수도 있죠.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물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의 의미 파악은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말이 나온다면, 인물의 말이 나온다면 그 말의 발화, 그러니까 발화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발화, 의도를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해요. 이도린이 김한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뭘 말하고 있어? 너는 저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저것이 금이냐 옥이냐? 저기 금이야 옥이야? 아니면 귀신이냐? 그것도 아니면 선녀냐? 자, 어떠한 대상을 보고 저게 금이야? 옥이야? 귀신이야? 선녀야?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 대상으로부터 무엇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빗대서 그 대상을 표현하고 있을까? 일단 금과 옥 뭐예요? 보석이죠. 귀신 뭐예요? 무서운 거지.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걸로 가면 안 되죠. 비현실적이다. 또는 인간이 아니다. 선녀, 천상계의 존재죠. 그럼 귀신과 선녀를 묶는다면 비현실적인 존재. 비현실적인 존재로 느껴지는데 그게 보석에도 빗대서 표현이 돼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떻다. 예쁘다. 겁나 예쁜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너는 저것을 아느냐? 라고 김한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도린이 보고 있고 김한에게 말을 하고 있는, 물어보고 있는 그 대상에게서 굉장히 큰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열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열거라고 하는 거, 나열했다라고 하는 거, 서로 다른 대상들을 나열을 하는데 그 나열을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같은 바구니 안에 묶이죠. 우리 비문학에서도 쓰는 독해법인데 서로 다른 대상을 같은 의미 바구니 안에 담는다고. 그게 나열이라고. 나열해볼게. 뭐 많이 하는 예시죠. 사자, 코끼리, 하이에나, 치타, 코뿔소, 톰슨 가젤 뭐 이렇게 해보자. 내가 뭘 나열했어요? 동물들 나열했어요. 근데 이 동물들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면 어디에 사는 동물들일까?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들이에요. 나열한 거야. 서로 다른 대상들이죠? 뭐로 묶을 수 있다?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이라고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볼게.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자, 나열했어요. 내가 아까 코뿔소, 뭐 코끼리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뚱까까지 같이 나열했어요. 뚱까가 뭐예요? 아프리카에서 사는 동물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것들과 같이 나열이 됐다면 같은 의미 범주 안에 바구니 안에 담기는 거니까 거기 안에 넣을 수 있어야 돼요. 넣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같이 나열된 것들과 같은 의미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뚱까라는 동물은 없어요. 참고로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다고. 오케이? 그래서 열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의미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기만이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닙니다. 낙수에 빠져 죽은 이의 넋도 사라지고 양대에서 구름과 비를 만들었던 여인의 일도 이제 아득하기만 한데 어떻게 귀신 같고 선녀 같은 아가씨가 요즘 세상에 나타나겠습니까? 앞에서 물어본 것들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귀신 같고 선녀 같은 이가 요즘 세상에 나타났겠습니까? 귀신 같고 선녀 같은 이 같은 아가씨 요즘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다. 귀신도 아니고 선녀도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가볼게. 그렇다면 금도 옥도 귀신도 선녀도 아니면 누구란 말이냐?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 계속 재촉하고 있어. 말을 좀 들어 말하려고 하는데.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인물의 심리 파악해보자. 자, 인물의 말과 아까 우리 말의 의미, 발화, 의도 뭐 이런 것들 파악하기로 했었고 행위 그리고 뭐 파악하는 거 중요? 심리, 내면 파악하는 거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재촉하는 것은 그 대상으로부터 굉장히 큰 아름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구인지 빨리 한시라도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그 대상에게 한눈에 홀딱 반해버렸다. 도련님께서는 교방행수, 기생, 월매를 기억하시는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에요? 내가 쓴 거 아니야? 본문에 수록이 되어 있었던 거야? 자, 작품의 본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즉, 이거 누가 말했어요? 김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말을 했지. 그것에 대해서 이 김한의 말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거 이거 누구의 궁금증? 의문일까? 누구의 궁금증 여기다 넣을 수 있을까? 작품의 본문 안에 쓰였어요. 누구의 생각, 누구의 의문증일까? 누구의 내면, 누구의 궁금증, 누구의 의문. 어떤 존재 있을 수 있어요. 문학작품, 소설, 산문에. 일단 인물, 등장인물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서술해주는 존재. 누구? 서술자. 서술자의 의문이 아닐까? 왜냐면 독자들의 생각은 말 그대로 작품 바깥에 있으니까 여기에 쓰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 서술자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생월매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오기는 했어요. 뭔가 독자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서술자가 대신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들기는 하는데 기생월매를 기억하시는지요? 자, 기생월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지 김한이 이도린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저렇게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어떻게 반쯤은 쭈글쭈글해진 노파에다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럼 기생월매를 기억하시는지요? 이도리는 어떻게 받아들인 거야? 기생월매입니다. 아니 뭔 개소리야. 저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생월매? 그 은퇴한 기생월매? 그 쭈글쭈글한 노파 할머니? 아니잖아. 어떻게 거기다 빗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반응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이 서술자의 반응은 지금 기생월매는 이런 노파인데 왜 거기 그 인물을 말하고 있지? 라고 하는 반응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죠? 끝까지 들어 도리나. 저 사람은 그 월매의 딸 춘향입니다. 자, 춘향이라는 인물 나왔어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며 글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며 용모와 자태는 정말 절색입니다. 남원의 절색일 뿐 아니라 도내의 절색, 경상도 도내의 절색일 뿐 아니라 국내의 절색, 조선 땅의 절색, 굉장히 미모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탑 미모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라고 김한은 그 춘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도린이 그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김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도린이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왜? 걔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제 뭐만 따면 돼? 인스타만 따면 돼요? 번호만 따면 돼. 그쵸?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DM 보내면 돼요. 그쵸? 풍류를 즐길 만한 인연이 정말 이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네가 가서 불러오거라. 저기 이도린 도령님이 보자신다 라고 불러오거라. 도련님께서는 저 아이를 불러다가 무엇을 하시려고요? 뭐하긴 놈아, 고운 얼굴, 그 예쁜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서리적 표현 쓰였어요. 역시 서술자. 그럴 수밖에 없다. 뭐 할 수밖에 없다? 그 고운 얼굴 한번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도린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 왜? 춘향이가 굉장히 아름다운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을 첨언하고 있어요. 자, 기억 같은 경우 지금 이거 문제화 됐었죠? 그쵸? 여기까지 보고 한번 봐볼까? 그 문제? 기억 봤으니까. 그리고 괄호에 대해서 한 두 번째 나왔고, 그쵸? 문제 같이 넘어가서 보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봐보자. 자, 보기를 참고하여 대문자 A와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보기 박스에 따라서 아까 우리 A 봤던 거, A의 어떤 그 문장의 의미,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잡아놨어요. 그쵸? 광활루기는 수산이라는 호를 쓴 사람이 춘향전을 바탕으로 지은 한문소설로, 그래서 이제 뭐 이몽룡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도린이라는 인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기생월매의 딸 춘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정과 이름은 동일하고, 춘향전을 바탕으로 지은 한문소설로 총 8회로 이루어져 있다. 아까 A 부분에서 확인했던 거예요. 그쵸? 8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어떻게 말했어? 광활루가 있었기 때문에 춘향과 이도린이 만날 수가 있었고, 이 춘향과 이도린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8회의 작품이 쓰여질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쵸? 각 회의 앞부분에는 내용을 소개하는 식구와 해당 회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고, 내용을 소개하는 식구. 아까 식구 나왔던 거 1회, 제1회 봄놀이 다음에 두 행으로 이루어진 식구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뭐 무슨 랑이랑 뭐 가인 나왔던 거, 가인이 그네 뛴다라고 하는 거, 그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본문 속에는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한 짤막한 평이나 감상이 작은 글씨로 제시되어 있다. 이거 약간 칠판 강의로 만들 때 글씨 크기가 동일해진 것 같은데, 이거 자료에서는 글씨가 작죠, 살짝. 그치? 그 괄호 안에 글씨가, 그치? 그래서 본문 속의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한 짤막한 평이나 감상, 그것이 쓰여져 있었던 것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광활루기의 독자는 이와 같은 다양한 비평적 견해를 이야기와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는 그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 본문의 내용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다양한 비평적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었던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괄호 작은 글씨로 평이 나와 있다는 거지. 그치? 짤막한 평이 나와 있다는 거지. 감상이 나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한 다양한 견해들이 작품을 단순히 서사적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그런 요소들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비평적인 견해, 그것에 대한 감상, 짤막한 평, 이런 것들까지 곁들여서 맛있게 읽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보기 박스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니? 그래서 그렇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럼 이 비평적 견해, 그냥 이야기만 해주는 것과 달리 이러한 비평적 견해가 더욱더 가미가 되어 있으면 그 작품을 더욱더 뭔가 풍부하게 즐길 수가 있겠죠. 봐볼게. 1번 선택지문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건데, A에서는 식구를 활용하여 봄바람과 버드나무 언덕이 어우러진 봄날의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해당 회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군. 그 시 9절 1회 봄놀이, 오작교에서 설랑이 봄바람에 취하고 버드나무 언덕이라고 하는 공간,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과 버드나무 언덕, 버드나무 뭐 봄에 피는 꽃나무, 이 둘이 어우러진 그 배경을 제시하면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거는 알아두세요. 배경을 뭔가 제시를 하고 배경에 대한 묘사, 배경에 대한 어떤 서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 봄바람 살랑살랑 분다. 그럼 너희 머릿속에서 어떤 심상이 떠올라? 그 봄바람, 따뜻한 봄바람이 그 꽃향기를 머금은 봄바람이 쓱 되는 것이 실제로 후각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이 들지. 봄의 냄새가 살짝 그 상상이 되지. 봄바람이 분다, 봄바람 휘날리며 하면은 그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오잖아. 맞아요? 그리고 버드나무 언덕이라고 하는 식구가 쓰였어. 그럼 머릿속에서 뭐 떠올라? 버드나무들이 쫙 이렇게 핀 것들이 떠오를 수 있고, 봄의 전경, 봄의 분위기가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경 묘사하면은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는 요소가, 분위기가 형성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 수능 특강에서도 그런 어떤 감옥의 분위기, 이건 내 인스타 쇼츠에 올렸었던 건데, 감옥의 분위기를
뭔가 가라앉고 그들이 뭔가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것을 배경 묘사를 해요. 세상이 밤하늘에 뭐 어둠처럼 그렇게 어둠이 깔렸다. 그래서 감옥의 어떤 그런 분위기, 침울한 분위기, 인간성 상실된 그런 분위기가 그 밤하늘의 광경을 묘사를 그 상황에서 왜 하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선택지문 맞죠? 이를 통해 해당 회의 주요 공간인 광활루를 소개해요. 그쵸? 광활루가 있었기에 이도린과 춘향이 만날 수 있었다. 그 공간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이 방금 말한 게 공간의 역할이죠. 아까 우리 A를 보면서도 읽었었던 거예요. 그쵸? 그렇게 읽었었어. 광활루라고 하는 장소를, 공간적 배경을 어떻게 소개했다? 춘향과 이도린이 만나는 공간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었죠. 아까 우리 그렇게 읽었었어. 해당 구절. A에서는 두 인물이 만나게 되는 계기를 서술하여 서사 전개의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인물이 만나게 되는 계기라고 하는 거 A 부분에서 그 광활루가 있었기에, 광활루 하나가 공중에 솟구쳐 있었기에 이도린이 놀러 갈 수밖에 없었고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서사 전개의 개연성, 개연성은 그럴 법하다, 일어날 법하다라는 거예요. 그 광활루가 높게, 그 누각이 높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적 배경, 그 광활루라고 하는 곳에서 춘향과 이도린이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개연성이 부여가 된다는 거지. 있을 법한, 전개될 법한. 4번 기억은 인물에 대한 평을 통하여 독자에게 이도린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군. 독자에게, 그러니까 A 기억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예쁜 얼굴, 고운 얼굴 볼 수밖에 없지. 어찌하니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럴 수밖에 없다. 독자에게 이도린이 그 고운 얼굴을 한번 보자라고 했었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전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평, 그 평에 대해서. 그 인물의 말에 평을 제시함으로써. 5번 A와 기억 통해 독자에게 작품의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 광활루기를 8회로 구성한 이유를 부각하고 있군. 광활루기가 이렇게 8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8회로 구분되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각 부분마다 너희가 해당 지문을, 해당 내용을, 해당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해. 어느 부분에서는 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며, 어느 부분에서는 어떤 사건의 전개, 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며 그렇게 읽어야 돼 라고 하는 독해법에 대해서는 딱히 소개가 되지 않았다. 답이 그래서 5번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사실 그러니까 5번 선택지문을 봤을 때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해요. 감상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었나? 없었죠. 그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1회에 대해서도 어떻게 감상해야 된다, 뭐에 초점 맞춰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기억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그 고운 얼굴 한번 보고 싶지 않겠는가? 당연히 남자라면 너무 그런가? 보고 싶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하려고요? 눈치 빠른 기만, 무언가 이도린이 하려고, 수작질을 하려고, 작업 걸려고 하는 걸 눈치챈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네가 알아서 못하느냐? 부른다 해도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도도해요, 춘향이. 그렇죠? 오고 안 오고는 저 아이한테 달렸지, 너한테 달렸지 않았으니 너는 그 새 주둥이 같은 입을 그만 닥치거라. 그만 떠들고 내가 불러오라면 불러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만이 머리를 떨구고 갔다. 아휴, 저 여미새 새끼 이러면서. 원래 춘향은 풍경을 즐기려는 옆집 여자 아이를 따라 나온 것이었다. 그 뭐 종종 그런 거 있죠? 오디션장에 친구 따라왔다가 본인이 캐스팅되는, 뭐 수지도 그랬었고, 그렇죠? 채색줄로 만든 그네를 탔는데 봄바람에 옷자락이 흐트러져 버드나무 가지를 꽉 잡은 채 그네를 멈추고 온 매무새를 바로잡으려. 그때 갑자기 광활루 위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 이게 누구지? 라고 하는 독자가 보일 만한 반응들, 감상, 평, 짤막한 평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춘향은 몸을 돌려 꽃그늘 속으로 들어가 숨고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 일단 꽃그늘에 네모칸 쳐져 있어요. 그렇죠? 이 서사적 전개에 있어서 꽃그늘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일단 춘향이가 숨는 곳이에요. 웬 광활루 위에서 웬 남자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가, 말소리가 들리기에 숨은 거예요. 이도린이 꽃무늬가 있는 작은 종이를 손에 쥐고 홀로 광활루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티 없이 밝아 춘향은 은연중에 찬탄한 말을 내뱉었다. 자, 여기서 인물의 행위,
춘향의 행위.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었다. 이게 행위죠? 근데 춘향이 뭘 보고 이도린이 종이를 쥐고 광활로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됐어요? 티 없이 맑아. 그 티 없이 맑은 모습을 춘향이가 보고 찬탄하는 말을 내뱉었다는 것이죠. 와, 잘생겼다. 기본적으로 고전소설에서 남주와 여주는 다 제자 가인입니다. 재주가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예쁘고 잘생기고 그래요. 춘향이도 도린이 보고 뭐 한 거야? 반한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와 도린이의 만남인데 그때 김한 뭐 하러 왔겠어? 이도린 도령님이 널 좀 보자신다 라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겠죠. 춘향 남자 어디 있어? 이런 말을 왜 했어요? 숨어 있으니까. 춘향이 다시 몸을 돌려 숨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김한이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꽃그늘에까지 와서 춘향을 발견했다. 여기 숨어 있었네?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 꽃그늘 속으로 숨는 행위에 대해서 약간 그때 당시에 어떤 사상을 좀 약간 생각해보자. 이때 당시에 뭐 사극 같은 거 너희 잘 안 보지만 사극 같은 거 보면 여성들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가요? 이거 뭐 가리는 거 얼굴 가리는 거 이렇게 얼굴만 드러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쫑쫑쫑쫑 이렇게 끌어 나가잖아. 최대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어떤 밖에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한 행위인 거죠, 그렇죠? 노출이라고 하는 걸. 그때 당시 당대 여성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집에서 규방이라고 표현되죠. 규방이라는 용어도 알아두세요. 여인의 방. 그 규자가 여인, 아녀자, 부녀자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아녀자. 그래서 뭐 규원가라는 작품도 있죠. 아녀자가 홀로 독수공방하는 남편이 집을 나가서 맨날 놀러 다니느라고 그래서 그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러한 노래 규원가. 규자가 아녀자, 부녀자 고전에서 쌤 민규 할 때 규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태토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약간 몸을 약간 드러내지 않는 최소화하는 약간 그런 행위가 아닐까? 이때 당시 여성들에게 그런 모습이 요구됐으니까 사회적으로 그렇죠? 여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상이니까 사회의 모습이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어쨌든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발견했으면 김한은 춘향에게 그 자신이 전달할 말을 전달을 하겠죠. 근데 중략이에요. 중략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김한이 웃으면서 말했어. 춘향은 노여워 말고 내 말을 한번 들어보. 자, 여전히 누구와 누구의 서사예요? 중략 이후에 일단 인물 김한과 춘향이라는 인물 간의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건 앞에 뭐 중략이 됐지만 김한이 춘향이를 꽃그늘에서 발견하고 나서 지금 중략 다음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이 중략에는 이도린 도령이 춘향이 너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전달을 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춘향의 어떠한 반응이 나온 거예요. 노여워하는, 화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 그 중략 부분에서 춘향이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었다, 노여워했다 뭐 이런 반응이 일단 나왔을 거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중략이 되었지만 내 말 들어봐. 설득하는 발화 의도가 담길 거예요. 지금 김한 입장에서는 이도린 도령이 그렇게 데리러 오라고 했으면 데리고 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상대가 약간 이런 거부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설득의 발화가 나올 텐데 어제 남문방 큰 길에서 까치 같은 옷차림의 사령들이 쌍쌍이 앞에서 인도하고 자 사령들이 인도하고 호랑이 무늬에 활집을 진 군인들이 대열을 이루며 뒤에서 호위했다. 어떤 사람의 앞에는 사령들이 인도하고요. 뒤에는 군인들이 활을 든 군인들이 그렇게 호위를 했다. 누구겠어? 높으신 양반이겠지? 누구겠어? 이도린 도령이겠죠. 이게 최대한 높이는 거죠. 한 귀인이 귀한 사람이 구름 같은 가마에 앉아 아전들과 기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오? 김한이 춘향이에게 소개할 만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맥락상 도린이겠지. 네가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어찌 본관사또를 몰라보겠느냐? 자, 이건 도린이가 아니라 본관사또였어요. 네가 말하는 거, 그거 본관사또잖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오? 본관사또잖아. 내가 본관사또님을 모를까? 본관사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그 관할 지역의 시장 같은 거죠. 그렇죠? 내가 말한 그 귀인은 그 귀인은 바로 사또의 자제 도련님이요.
기특한 김한. 자, 여기서 이런 평이 왜 나왔어? 김한이라는 인물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 왜 기특하다고 하고 있어? 지금 자신이 모시는 도련님을 최대한 잘 포장해서 높이고 있으니까. 종 입장에서 또는 부하 입장에서 저런 부하 얼마나 좋은 기특하고 예쁜 부하겠어요. 그렇죠? 저 도련님이 보자는데 저 새끼 논팽이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해. 만나지 마. 그렇지 안 하는 거지. 사또 자제 도련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낭자 우리 도련님을 한번 만나러 갑시다. 나랑 같이 갑시다. 우리 도련님 한번 만나러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도련님이 어떻게 춘향인지 추향인지 알겠느냐. 네가 춘향입네 기생입네 하면서 농짓거리에서 일을 벌였겠지. 도련님이 멀리 있는 날 보고 어떻게 춘향인지 그 그네를 타던 인물이 춘향인지 추향인지 이거 일종의 말장난 언어 유희겠지. 그치? 알겠느냐. 네가 네 방정 맞은 그 입으로 네 그 새주둥아리 같은 그 입으로 저게 춘향입니다 라고 그렇게 네가 떠벌렸겠지. 그래서 지금 그 이 춘향이를 한번 보자고 도련님이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입네 하면서 농짓거리에서 내 뒷얘기를 그렇게 했겠지.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죽어도 못 가. 반복함으로써 자신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춘향낭자 그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이다지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오? 야, 너 그렇게 지혜로우면서 현명하면서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못 보니 속담에도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라고 했듯이 자 기본적으로 이러한 속담과 같은 것들 그냥 비단 속담만 말하는 거 아니야? 무언가를 인용하는 건 뭐 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문학도 마찬가지고 인용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에요. 그러면 이 속담 인용했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마침 오이비락이라고도 하죠. 마침 배가 떨어질 거였는데 마침 까마귀가 날아버려서 그 까마귀가 날아가가지고 배가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원인으로 오해받는 그런 것들인데 도련님께서는 춘흥이 발한 것이 그래서 봄의 흥겨움이야 우연히 오늘이면서 낭자가 그네 뛰며 논 것도 마침 오늘 이때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속담 인용한 거였어요. 우연히 이는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요. 그럼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게 무엇으로서 포장이 될까? 이건 더 이상 우연을 넘어서 뭐다? 도련님과 춘향 낭자의 운명인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도련님께서 낭자를 보시고는 귀신이냐 선녀냐라고 물으시기에 귀신도 아니고 선녀도 아닙니다. 누구냐라고 하시기에 행수 기생의 딸입니다 라고 그래서 말했소. 그렇게 말한 게 다다. 내가 막 춘향이다 기생 저 여자의 기생입니다 막 그렇게 떠들지 않았다. 젊은 사내가 어찌 한 번쯤 그 아름다움을 살피려 하지 않겠소. 님 겁나 예쁘잖아요. 젊은 사내라면 그 예쁜 아름다움 살피고 싶은 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춘향낭자는 잘 헤아려서 처신하시오.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못 가겠다면 못 가는 것이지만 가지 말면 가지 마. 안 가고 싶으면 가지 마. 화와 복이 눈앞에 놓여 있으니 낭자는 잘 생각하시오. 안 가면 님은 화를 입을 것이고요. 가면 님은 복을 누릴 것입니다. 가라는 거지, 그치? 협박하는 거야? 낭자는 잘 생각하시오. 춘향이 한참 동안 잠을 잡고 있다가 말했다. 네 말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뭘 선택해요? 도련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럼 춘향이가 왜 이렇게 처음에 거부하고 그랬었어? 그 도령이 만나자라고 해서 좋아요 하고 낼름 가버리면 이때 당시에 여성들이 어떤 지켜야 되는 어떤 정조 이런 것들을 너무 가벼워 보인다라는 거지. 이때 당시에 그 여성들에게는 약간 그런 태도가 요구가 된 그러한 사회라고 하는 거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산의 광활룩이었었고요. 본문의 내용이 춘향전이라고 하는 작품에 기반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까다롭거나 하진 않았을 수 있지만 고전산문은 기본적으로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의 어떤 발화의 어떤 의도, 의미 이런 것들은 잡기엔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우리 연습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좀 약간 상세하게 해봤어요. 가보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이도리는 춘향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자, 춘향이 도린에게 호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춘향에서 춘향과 도린이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춘향이 도린에게 오빠 잘생겼어요 꽃그늘에서 뭐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았고 그 표현이 전달되지도 않았죠. 그저 보고 그 턱선과 그 콧날을 보고 찬탄한 말을 내뱉었지 꽃그늘 속에서. 그치? 가까이 왔던 김한이 그 춘향을 꽃그늘에서 찾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숨어 있었던 거였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사실을 도린에게 전달되지 않았겠지. 그 춘향이의 그런 호감의 정서가. 답 1번인가? 춘향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꼈다? 답 1번인가? 네, 1번이네요. 방금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리고 철저히 그 논리가 완벽했었죠. 근데 순간 1번인가? 1번 선택지문은 늘 이렇습니다. 하지만 1번이 예를 들어서 수능날 너희가 국어시험을 봐요. 그쵸? 총 몇 문제죠? 45문제죠? 1번부터 45번까지 전부 다 1번이 나왔다. 답이. 본인이 그 답에 대한 근거가 뚜렷하다면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과장된 표현이지. 역시 이렇게 설명할 때 과장된 표현을 많이 하지. 완벽하죠. 그 논리가. 그쵸? 1번 선택 지문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 춘향은 그네를 타기 위해 나들이 나섰지만 기대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 자, 춘향이가 기대했던 바 딱히 잡을 만한 내용이 없죠. 오늘 남자 한번 꼬셔야지. 쟤 안 오나? 도리는 춘향을 부르면 이도린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는 김한의 말을 믿었다. 김한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반응을 보였지? 안 올걸요?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오든 말든 저 아이한테 달린 것이지 넌 그냥 닥쳐 라고 했었어요. 그쵸? 이도리는 월매가 춘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해도 아니죠. 이때 소개해서 김한이 알려줬던 정보예요. 옆집 여자아이는 이도리를 만나기 위해 춘향과 함께 왔지만 풍경을 즐기는 것에 만족했다. 옆집 여자아이를 따라서 춘향이가 봄 구경 온 것이다. 예, 그렇게 비중 있는 이렇게 내면 뭐 이런 것들 나오지 않았어요. 엑스트라였어요. 그쵸? 자, 꽃그늘 이거 네모칸 쳐져 있었어야 되는데 대한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일단 꽃그늘은 어떤 인물과 관련된 장소, 공간적 배경? 춘향과 관련된 춘향이 몸을 숨겼던 어떠한 서사 속에서 몸을 숨겼던 광활루 위에서 말소리 들리기에 그리고 거기서 마침 도린이를 바라봤어요. 답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김한의 역할. 꽤 비중이 있었어. 가장 적절한 것. 도린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금도 아니요. 옥도 아니요. 이 도린의 무지를 일깨우는, 아니 무슨 사람을 보고 금과 옥이라고 합니까? 멍청한 놈아 라고 그렇게 도린이의 무지를, 그 멍청함을 일깨우는 그런 비판자 역할? 뭐 이렇게 딱히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쵸? 얘가 금과 옥이라고 표현한 게 진짜 저게 돌덩이야, 금이야, 옥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니까 이 도린에게 춘향의 선녀 같은 아가씨라고 말하여 이도린이 춘향의 고귀한 신분을 알게 하는 조력자 역할. 춘향이 고귀한 신분도 아니고요. 이도린에게 춘향은 선녀 같은 아가씨, 그런 아가씨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귀신도 아니고 선녀도 아니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2번도 딱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 3번 이도린의 풍류를 즐기만한 상대가 춘향이라고 이야기하여 이도린이 춘향을 부르게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풍류를 즐기만한 상대. 이 근방에서는 풍류 즐기는 데는, 같이 즐기는 데는, 데이트 같이 할 만한 애는 춘향이가 왔다지요 라고 그런 서술을 하진 않았어요. 춘향에게 춘향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일깨워주어 처신 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로우니까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자 역할. 계속 설득했어요. 답 5번인데 춘향에게 이도린과의 만남은 거듭된 우연으로 이루어진 결국 뭐다? 인연이다. 를 알려주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런 매개자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인물로서 해당 작품에서 등장했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말을 함으로써 두 중심인물 남주 여주를 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도록 하는 인물인지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발화의
의도 목적과 그에 따라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그렇게 구성된 선택 지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1번은 아까 했었죠. 좀만 쉬고 22번, 27번 갈래복합 하겠습니다.